비컨 뉴스 진행하겠습니다.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어떤 이야기인가요? 자, 오늘도 오디오부터 한번 들으면서 시작을 해볼 텐데요. 네. 혹시 지금 들으실 오디오가 뭔 소리인가 우리 촌철님들께서 혹시 혼란스러우실까 봐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 예. 유튜브에 돌아다니고 있는 가짜 뉴스니까 내가 못 알아듣는다고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일단 한번 들어보시죠. 경찰은 외관상 몸에 별표처 등이 없었고 여러 가지 다른 이유에서로 의심할 만한 단서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위성이 부정적인 사고 방식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도 기계음이구만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예, 전에 저희가 비컨 뉴스에서 네. 손정민 씨 관련해가지고 이 기계음성 유튜브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그때 있는데 베트남에서 만들었다고 했던가요? 그렇습니다. 예. 방금 음성에서 들으신 것도 보시면 상 별표처라고 그래서 원래는 상처인 건데 중간에 있는 별표를 그대로 읽는 지금 상황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때랑 똑같은 방식으로 지금 가짜뉴스 영상을 만들어가지고 조회수를 챙기려는 행태가 지금 김희성 군 사건에서도 이제 똑같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아이고. 예. 그 한국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기사나 게시물에 달려 있는 그 댓글들을 긁어가지고 AI 프로그램에다가 붙여서 이걸 읽도록 한 다음에 네. 제목도 역시 마찬가지로 짜깁기를 해서 이제 올리는 식으로 그래서 조회수를 가져가는 영상들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사건 내용이랑 관계도 없고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어떤 단어들의 나열만 돼 있는 방식이고요. 예. 이런 영상들이 제가 이제 좀 찾아보니까 유튜브에서 이제 김휘성이라는 키워드로 검색을 하면 줄줄이 뜹니다. 근데 그 중에 보시면 심지어는 그 트로트 스타 임영웅 씨랑 연결을 해가지고 만들어낸 악의적인 제목도 있었습니다. 임영웅 씨 여기서 왜 나와요? 당연히 아무 상관이 없죠. 이게 제목이 보시면 굉장히 기성천외한데 분당 실종 고3 김희성 군 야산서 변사체로 발견. 임영웅 어머니는 경찰서에 소환된 이유? 소식을 들은 임영웅은 눈물을 흘렸다. 무슨 일이에요? 라는 제목입니다. 아니 진짜 무슨 일이에요 이게? 뭔 말이에요 이게? 정말 이게 무슨 일인지 이 네. 영상 제작자한테 묻고 싶을 정도입니다. 예. 그냥 이 조회수가 높게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임영웅이라는 키워드니까 그걸 조합해가지고 지금 어그로를 끄는 거일 뿐인 거고요. 예. 그런데 문제는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 유튜브 영상의 댓글 창에도 영상과 아무 상관없이 음모론들이 지금 창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음모론입니까? 그렇습니다. 예. 지금 보시는 것처럼 타살이 분명하다느니 종량제 봉투가 수상하다느니 능력 있는 유튜버들의 관심이 필요하다. 이제 이런 식의 음모론적 댓글들이 줄줄이 달리고 있었습니다. 손정민 씨 사건 때 전개 양상하고 지금 비슷하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굉장히 비슷하게 벌어지고 있고 예. 이번에도 이제 유튜브에서만 벌어지는 일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사건을 키운 배경에 이제 우리 언론들의 보도 행태가 있다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예. 경찰 같은 경우는 이제 발표를 할 때 범죄 혐의점이 없고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이 된다. 이제 이렇게 밝혔는데 네. 연합뉴스부터 해가지고 지금 기사 제목들만 봐도 굉장히 좀 자극적입니다. 뭐 제2의 손정민 사건 이런 식으로 이제 제목을 단다든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의혹 vs 억측 이렇게 해가지고 마치 의혹을 제기할 만한 맥락이 있는 것처럼 동격으로 지금 제목을 만들어놨습니다. 예. 네, 이런 식으로 연합뉴스에서 뽑아놓으니까 다른 매체들도 앞다퉈서 이번 사건을 손정민 씨 사건하고 연결해가지고 의혹을 제기하는 듯한 기사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예. 언론이 나서서 상황을 좀 제대로 설명을 하고 오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도 모자랄 판에 온라인 논란을 중계한다는 방식을 취하면서 오히려 음모론을 조장하는 것 같은 그런 행태를 보였고요. 예. 게다가 어제 아침에 이제 김희성 군 사체가 발견된 직후의 보도들을 보면 굉장히 좀 심각한데 이런 어떤 혼란과 의혹을 언론이 만들었다고 해도 크게 틀린 말이 아닐 정도로 그 문제의 종량제 봉투라는 단어를 아주 집중적으로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아니 이걸 가지고 의혹 제기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은 이 종량제 봉투를 사용해서 뭐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게 맞느냐 아니냐 이제 이런 식의 논란으로 퍼져버렸는데 애초에 사실은 언론 보도를 할 때 자살에 사용된 도구나 방법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보도하는 건 피해야 됩니다. 안 돼요 이거. 예. 그렇습니다. 규정상 안 되는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저도 좀 찾아봤는데 이제 기자들이 만든 그 보도 원칙에도 어긋나는 게 한국 기자협회에서 자살 보도 권고 기준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지금 이게 버전이 3.0까지 나와 있습니다. 2018년에 만든 건데 보시면 2번 항목이 구체적인 자살 방법, 도구, 장소, 동기 등을 보도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적혀 있고요. 그렇죠. 예. 이 2번 항목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경찰이나 소방 등 관련 기관의 발표라도 신중하게 보도해야 된다. 이렇게 스스로 규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예.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제 심각한 오보로 이어지거나 자칫하면 모방 자살을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 된다는 의미로 만들어 놓은 건데 그렇죠. 그렇죠. 이 정작 자기들은 지금 지키지를 않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기사에 근데 다 써놨잖아요 이미. 그렇습니다. 예. 종량제 봉투라는 단어로 그래서 제가 검색을 해봤는데 예. 실제로 초기 이제 보도 행태를 보면 종량제 봉투를 적시하면서 심지어 발견 당시의 상황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묘사를 해놓은 기사들이 보입니다. 예. 이 기사들은 아직도 남아있는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고 예. 다른 매체들도 이런 식의 그 구체적인 묘사를 그대로 베껴가지고 보도를 했다가 네. 이게 이제 지적이 들어왔는지 뭐 아니면 뭐 나중에 문제가 될 것 같았는지 기사 내용을 다 수정을 했습니다. 네. 근데 초기 속보성 기사들을 검색을 해보면 죄다 똑같이 상세 묘사를 하고 심지어 제목에까지 이 종량제 봉투라는 단어를 사용한 적이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유가족들도 경찰에다가 이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망 경위를 정확하게 알리는 거 이런 거를 좀 피해달라 이런 요청을 했을 정도인데 네. 언론들이 제공한 이런 어떤 그 정보의 조각들을 가지고 인터넷 커뮤니티나 유튜브 같은 SNS에서 온갖 음모론을 만들어냈기 때문이기도 한 거고요. 그러니까 자극적이고 성급한 언론들의 보도 경쟁 예. 그리고 정의로움을 가장한 자기들의 호기심이 합쳐지면 피해 당사자들한테는 더 큰 상처만 남긴다는 거 이번에야말로 좀 배웠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느 시점부터인가 우리 사회에서 그리고 우리 언론에서 사건이 소비가 되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서 거기에 등장하는 피해자의 고통이 소비가 되고 있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거는 옐로우 저널리즘으로 가는 지금 하나의 증상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건 좀 아닌 것 같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좀 전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와 함께했습니다.